허리 치료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엉덩이는 계속 뻐근하고 다리는 저릿저릿하고 혹시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끈질긴 통증에 숨겨진 진실,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까지 받았는데 왜 엉돌이는 여전히 묵직하고 다리는 저릴까요? 만약 이런 답답함을 계속 느끼고 계셨다면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골신경통, 이거 사실 병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일종의 최종 결과물 같은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대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통증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보고 요즘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최신 패러다임을 이해한 뒤에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은 피해서 명쾌한 3단계 해법과 개인별 맞춤 치료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통증이라는 현상 뒤에 꼭꼭 숨어있는 진짜 범인 한번 찾아보죠. 우리 몸에는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길고 굵은 신경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좌골신경입니다. 살아있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전선이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허리나 골반 근육, 허벅지 뒤쪽, 어디서든 한 군데라도 꽉 눌리면 바로 찌릿하고 저리고 아픈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골신경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 전선을 누르고 있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겠죠. 그렇다면 그 범인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진단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딱 한 놈만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시야를 확 넓혀야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엉덩이 깊은 곳이 아프다 하면 거의 10중8구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상근이라는 이 작은 근육 하나가 좌골신경을 딱 눌러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상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걸 심부둔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상근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깊은 근육이랑 조직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혹시 폼롤러로 이상근만 열심히 문질렀는데 별 효과 없으셨어요?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 통증은 허리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이 심부등근 증후군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스크는 보통 발가락 끝까지 쭉, 그리고 꾸준히 저리고요.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져요. 반면에 심부둔근 증후군은 앉아있을 때 엉덩이랑 허벅지 쪽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증상이 딱 하나로 안 떨어지고 뭔가 섞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함께 만드는 이중함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7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허리 디스크 환자 10명 중에 7명은 엉덩이 통증, 그러니까 심부등근증후군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중포착 증후군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서 신경이 1차로 살짝 눌려서 이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신경이 엉덩이를 지나가는데 근육이 조금만 뭉쳐도 하고 2차로 또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는 반드시 같이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신경을 보호해야 할 우리 근육이 어떻게 신경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여기엔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코어나 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엉덩이 깊숙한 곳의 작은 근육들이 대신 죽어라 일하게 돼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이 지쳐서 흉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딱딱해진 조직이 신경의 보호막을 사포처럼 갉아먹으면서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통증을 풀겠다고 시도하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화면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엉덩이가 아프다고 무작정 허리를 둥글게 구부려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도 모르는 디스크 문제가 숨어 있었다면 이 동작 하나로 디스크가 완전히 빵 터져버릴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한 절대 원칙은 어떤 스트레칭을 하던 허리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왜 스트레칭만으로는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육이 이미 떡처럼 뭉쳐서 단단한 매듭이 생겼는데 이걸 양쪽에서 무작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매듭은 더 꽉 조여지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신경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게 꼬인 매듭을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아주 논리적인 3단계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꼬인 고무줄의 법칙을 역순으로 적용합니다. 무작정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첫째, 물리적으로 매듭 자체를 먼저 풀어주고 이완, 둘째, 그 다음에야 안전하게 근육을 늘려주고 스트레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꼬이지 않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져주는 안정화 순서로 접근하는 거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완 단계에서는 도침이라는 특수한 침을 사용해서 신경에 찰싹 달라붙은 조직들을 직접 풀어줍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 단계에서는 약침으로 염증을 줄이고 전침으로 근육 회복을 도우면서 안전하게 늘려주고요. 마지막 안정화 단계에서는 추나요법으로 풀어진 골반을 바로잡고 코어 운동을 통해 재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회복 속도에 부스터를 달 수 있을까요? 바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딱 맞춘 정밀 타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통증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점. 한의학에서는 통증의 양상이나 환자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걸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요. 회복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치료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 4가지 유형인데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근육이 돌처럼 뭉친 긴장 경직형, 몸이 잘 붓고 비 오는 날 더 아픈 습체 긴장형, 노화나 과도한 운동으로 조직이 말라버린 자윤 결핍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 때문에 급성 염증이 생긴 좌섬 외상형, 이렇게 나눠서 각각에 딱 맞는 처방으로 회복을 돕는 거죠. 결국 선택은 이겁니다. 진통제로 아픈 감각만 잠시 덮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신경을 옥죄고 있는 그 진짜 원인을 찾아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자체를 뜯어 고치시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